한 노인이 딸의 결혼식에서 당한 끔찍한 모욕.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반전.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한백정 출신 노인의 숨겨진 정체와 그의 완벽한 복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호화 웨딩홀 그랜드 볼룸.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카펫이 길게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늘어선 식탁마다 값비싼 백장미와 금박 장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와, 역시 재벌 집안 결혼식은 차원이 다르네요. 저 샹들리에 하나만 해도 몇 억은 할 것 같은데. 신랑 아버지가 최그룹 회장이잖아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하객들의 감탄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부 쪽 자리에 앉은 박노인은 낡은 정장 재킷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려한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칠어진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신랑 측 하객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세요? 백정 집안이라던데. 정말인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최 회장님이 어떻게 그런 집안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박노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꾹 참았죠. 오늘은 딸의 날이니까요.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하객들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입니다.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객들은 어색한 미소만 짓거나 아예 외면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노인을 쳐다보며 코를 킁킁거리기까지 했죠. 한편 신랑 측 상석에 앉은 최 회장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여보, 얼굴 좀 펴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옆에 앉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 회장은 입만 삐죽거릴 뿐이었습니다. 돼지 잡던 집안 딸이 우리 최가 문중에 들어온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최 회장의 중얼거림이 주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최 회장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큰 소리야? 사실을 말하는 게 큰 소리인가? 백정 집안은 백정 집안이지 아무리 치장해도 냄새는 숨길 수 없어. 그 순간 웨딩홀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신랑 측 하객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수군거렸어요. 박노인은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단장한 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고생만 시킨 딸이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만은,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길. 박노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웨딩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사이로 스며드는 계급의 벽, 편견의 시선들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신부는 부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하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결혼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이미 예상치 못한 폭풍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두 집안이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비디오 카메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어요.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돈으로서
품위 있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거친 손을 정장 바지에 한번 훔친 후 최 회장을 향해 두 걸음 다가갔어요. 사돈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인 후 두 손을 정중하게 모아 최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며 지냅시다.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리고는 박노인이 내민 손을 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돼지 잡던 손을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건가요? 최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백정 집안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군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봄바탕은 숨길 수 없어요. 그 순간 웨딩홀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백정이라는 게 정말이었나 봐요. 저 나이에 예의도 모르나?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가렸고 또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랑 측 하객들 중 일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신부는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몸이 후들후들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신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신랑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딸의 날이니까 참겠습니다.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리를 알고 살아야지. 감히 우리 최가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박노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울분이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다짐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한 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악수 거절 사건 이후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긴 싸움을 즐기듯 박노인을 향한 공격을 계속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최가는 3대째 이어온 명문가입니다. 최 회장이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집안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방금 보셨을 겁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신랑 측 하객들 중 상당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회장님. 문중의 격이 맞아야죠.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지만 너무하지 않나요? 백정 집안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박노인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추태를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최 회장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자 아예 대놓고 모욕을 퍼부었어요. 제 아무리 돈이 있어도 피는 못 속입니다. 백정은 백정이고 양반은 양반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그 냄새를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 순간 박노인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어요. 평생 들어온 말이지만 딸의 결혼식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부는 하얀 드레스가 눈물로 젖어가는 것도 모르고 울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충격적인 상황에 쏠려 있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신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노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내 딸. 내가 무슨 잘못이냐? 잘못한 건 아빠야. 박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맹수처럼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우리 최가 문중에 이런 더러운 피가 섞인다니. 조상님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을. 그만하세요. 갑자기 신랑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십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입니다. 제발. 하지만 최 회장은 아들마저 질책했습니다. 너도 참 한심하다. 그 좋은 집 딸들 놔두고 하필 백정 집안 딸을.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그 말에 박노인의 마지막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 회장의 마지막 말이 박노인의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 모임에는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마주 보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과는 사돈관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순간 웨딩홀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신랑 측 하객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계급의식이 강해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공개적인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그 순간 박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노인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친척들도 모두 흩어진 후였어요. 조용한 집안에 혼자 남겨진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박노인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원래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라이터 불꽃이 떨리는 손끝을 비추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돼지 잡던 손을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의 모욕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한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며 하얀 구름을 만들었어요.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마치 하늘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지.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백정 집안이라는 이유로 받아온 온갖 멸시와 차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야, 백정 새끼야 라고 놀리며 돌을 던졌던 기억이 났어요. 중학교 때는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자신의 출신을 알고 나서 더럽다며 도망갔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간부들이 백정 출신이 군인이 되겠다고 라며 온갖 험한 일을 시켰던 것도, 결혼할 때도 처가에서 반대했던 것도 모든 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다. 딸만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고 온갖 멸시를 당해도 참았습니다. 딸만은 자신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딸마저 그 굴욕을 함께 당하게 되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하는 건가요? 잘못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박노인은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 박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 얼굴에 눈물 흐르게 한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쌓여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담배가 손가락 끝까지 다 타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재가 손가락을 찢어도 박노인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복수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백정이라고? 좋다. 백정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마. 박노인은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70년을 참고 살아온 순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로 일그러진 복수자의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전조 같았어요. 박노인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사업의 진짜 규모가 적혀 있었어요. 최 회장이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숫자들이. 복수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순한 노인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노인이 도착하자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실 박노인은 단순한 시골 백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숨은 거인이었습니다. 한국축산유통이라는 회사 간판이 박노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중소기업 같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축산물 유통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갔어요. 과장, 최그룹과의 거래 현황을 가져와. 박노인의 명령에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최그룹 계열사들과의 연간 거래액이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들의 백화점, 마트, 레스토랑 체인 모두 우리 물량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박노인은 그 숫자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렇게 무시하던 백정이 실제로는 그의 사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었던 거죠. 재밌군. 돼지 잡던 손이라고 했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최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김 과장, 최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해. 네. 회장님, 그러면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 그리고 우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통보해. 최그룹과 거래하는 곳들과는 우리도 거래를 끊겠다고.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러면 최그룹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박노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박노인을 굴복시킨 것이 아직도 기분 좋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속이 시원했겠어요. 백정놈이 감히 우리와 동급인 줄 알았다니. 골프 동반자가 아첨하자 최 회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놈들은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해. 요즘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주제를 모르더라고. 바로 그때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한국축산유통에서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 회장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축산유통? 그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 없이는 자신의 유통업체들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축산업체들도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오고 있어요.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 없는데 분명 뒤에 누군가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만난 그 노인. 박노인. 설마 그 백정놈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저 시골에서 돼지나 잡던 늙은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박노인은 사무실에서 차분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최그룹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시작에 불과해. 박노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최 회장이 그를 백정이라고 무시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백정에게 목줄을 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돼지 잡던 손이라고 했지? 좋다. 이제 진짜 무엇을 잡는지 보여주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최그룹 관련 악재들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최그룹 주가 연일 폭락. 한 달 새 60% 하락, 최그룹 계열사들 줄줄이 적자 전환. 구조조정 불가피 축산물 공급 중단으로 최마트 매대 텅텅. 고객 불만 폭주. 최 회장은 신문을 구겨서 던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들의 절망적인 얼굴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모두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초췌해 보였어요. 상황 보고해. 최 회장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 한국축산유통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모조리 우리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으려 해도 아무도 응해주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임원들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최 회장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최 회장이 중얼거릴 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몰려들어왔어요. 모두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월급은 언제 주실 겁니까? 벌써 2달째 밀렸어요. 집에서 애들이 굶고 있다고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벙긋거렸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진정하세요. 곧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직원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벌써 몇 번째 같은 소리예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 순 없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평생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마트 고객들이 본사 앞에 몰려와서 시위하고 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 최그룹 사기꾼들. 망하면 미리 말해라.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 회장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달 전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모욕했던 그 노인. 박노인.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저 시골 백정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일을.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한국축산유통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뭐? 갑자기 그게 왜? 박노인입니다. 박노인이 한국축산유통회장이에요. 그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박노인. 그 이름이 뇌리를 강타했어요. 자신이 백정이라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실제로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최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결혼식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뭘 한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회사 밖에서는 여전히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노인의 복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최 회장은 초라한 모습으로 박노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결혼식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눈은 푹 꺼져 있었고 평소 잘 다림질된 정장 대신 구겨진 옷차림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최 회장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사정하러 온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드르륵. 문이 열리자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 달리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그 미소가 최 회장에게는 더욱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최 회장님이시네요.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한 달 전 결혼식에서 당했던 모욕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님.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자신이 우스꽝스러웠어요. 한 달 전에는 백정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박노인은 담담하게 말하며 최 회장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최 회장은 손을 비비며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박노인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 달 전과 180도 달랐어요. 이제는 자신이 갑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최 회장의 입에서 사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결혼식 때, 그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돈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아, 그때 말씀이시군요. 돼지 잡던 손을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라고 하신 그 말씀? 박노인이 한 달 전 최 회장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회장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다른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한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든 직원들은 죄가 없잖습니까? 최 회장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 하지만 박노인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한 달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은 딸의 날이니까 참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박노인이 천천히 돌아서며 최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백정 집안 냄새가 진동한다.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을 마주보겠냐. 사돈 관계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말들을 수백 명 앞에서 하셨어요. 최 회장의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오니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요? 박노인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한 달 전 그 순간의 말이죠. 제발요. 저희 손주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습니까? 최 회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최 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주 걱정을 하시는군요. 그럼 한 달 전에 제 딸이 울고 있을 때는 왜 생각 안 하셨나요? 그건 제 딸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도 회장님은 계속 모욕을 퍼부으셨죠.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제가 다짐했어요. 내 딸 얼굴에 눈물 흐르게 한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최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무너진 건 제 손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의 오만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의 몰락도 끝났어요. 일주일 후 박노인의 집 앞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신랑이었어요. 딸의 남편인 그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문을 연 박노인을 보자
신랑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와. 박노인은 담담하게 말하며 신랑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신랑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 말이 있으면 해.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전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신랑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노인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그날 아버지가 장인어른께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신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때문에 장인어른께서 상처받으시고 우리 아내까지 아픔을 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그런 신랑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 젊은이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일어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망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신랑이 들고 온 봉투를 박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집도 차도 모든 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평생 벌어서라도 장인어른께 입힌 피해를 갚겠습니다. 박노인은 그 봉투를 보며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랑이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내와 아이만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지키려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일어나라. 박노인이 말하자 신랑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노인은 봉투를 들어 신랑에게 다시 건네주었어요. 이건 필요 없다. 장인어른, 내가 복수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내 딸이 받은 상처 때문이었어.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딸을 백정의 딸이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넌 다르구나. 저는 우리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출신이 뭐든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신랑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한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노인은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식 이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뻔했거든요. 딸아, 이리 와. 박노인이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다가오자 박노인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문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 남는 건 사람이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딸만 행복하면 됐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신랑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고맙다, 우리 사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박노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돼.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요. 신랑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마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닌 깨달음의 목소리였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한마디가 정말 와닿네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